요즘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신조어들이 이제 막 탄생을 하고 있는데 네.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. 뭐 거지방 뭐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하고요. 그러게요. 냉장고 파먹기는 뭐 저도 이제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파먹기 여러 네. 가지 이제 아껴서 잘 살자 뭐 이런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. 그만큼 물가가 높기 때문인데 맞습니다. 요 다양한 사례들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사례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재미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 아, 그래요? 거지방이라는 게 네. 저도 좀 생소하기도 했고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신의 소비나 이 지출 내역을 우리가 깨톡방 있잖아요. 아, 그 예. 대화방에다가 공유를 해가지고 아. 대체적으로 이제 좀 소비를 줄여보자라는 사람들이 모인 톡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본인의 가계부 같은 걸 올려서 서로 이렇게 뭐 지적을 나는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있다. 반성을 한다든지 아, 예, 그런 반성을 겁니다. 해요? 혹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더 좋은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요. 제가 재미나서 몇 가지 좀 대화를 가져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. 3.5km 거리인데 버스 타도 될까요? 그랬더니 어떤 분이 튼튼한 두 다리를 믿으세요. 3.5km를요? 네. 야, 이렇게 3.5km 온다든지. 걷기는. 아니면 어떤 분이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, 아라고 그렇죠. 하니까 아라고 하죠. 한 잔 마셔도 될까요?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심각한 사치입니다. 아리수를 마시세요. 뭐 이런 심각한 겁니다. 사치예요? 아리수를 마시세요. 그리고 네. 여기에서는 아침 인사로 뭐 굿모닝,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어. 모두 아끼는 하루 됩시다 이렇게 아, 시작한대요. 진짜요? 네. 그래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곳이 바로 거지방이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문득문득 혼자만 하다 보면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. 실천도 안 되고 약간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. 하죠. 그런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격려도 해주고. 그런 방이라고 하고요. 게다가 여기서 재미난 게 3만 원 이상은 사치입니다. 그래서 사치예요? 회사에서 큰 돈 쓸 때는 이 회사의 품위서 써야 되잖아요. 지출 네네, 품위서를. 네네. 그걸 쓰는 것처럼 톡방에 있는 이 복수의 참여자들한테 네. 사인을 받아야 된대요. 그래야지 3만 원 이상 3만 쓸 원 수 있는 이상. 거예요. 뭐 이런 자체적인 룰이 있다든지 아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방이라고 합니다.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. 현금 챌린지라고 우리가 카드 쓰다 보면 네네. 이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게 보이지 않아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렇죠. 지출들이 느낌이 안 되니까요. 사실 네네. 있잖아요. 그리고 네네. 최근에는 이 구독 경제라고 해가지고 자동이체로 달달이 빠져나가는 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빠져나가고 있었구나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. 많죠. 그러니까요. 네네. 저도 최근에 이 통신비 내역을 보니까 부가 서비스로 1,500원인가가 나가고 있더라고요. 저도 모르는 돈이었어요. 그런 거 많아요. 네네. 그러니까요.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본인이 모르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현금만 쓰는 걸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고수의 영역은 무지출 챌린지입니다. 무지출? 네, 그래서 안 정말 쓰고? 영원 쓰는 거예요. 그게 가능할까요?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네.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연계된 업그레이드 기술이 있습니다. 기술이 있어요. 바로 디지털 폐지 줍기라고 하던데요. 이게 뭐냐면은 걸어 다니면은 뭐 만보기처럼 네네. 미션 수행하면은 그게 포인트로 적립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이렇게 뭐 밀어서 잠금 해제 이런 네네. 걸 하면은 뭐 어떤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광고 보면 뭐 포인트 쌓이고. 출석 체크하면 쌓인다든지 그걸 디지털 폐지 줍기라고 한대요. 이렇게 보상형 리워드를 모아서 이걸 또 커피 쿠폰으로 바꿔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거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짠테크를 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진짜 이게 뭔가 트렌드가 변한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우리 금리 오르기 전에는요. 네. 약간 오마카세 맞아요. 오마카세. 약간 좀 플렉스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으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어떤 사무실 아래 어떤 일식집이 생겨가지고 이제 같은 건물이니까 밥 한번 먹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. 점심 얼마냐고 하니까 점심 한 끼에 15만 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움찔해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랬는데 거기가 오마카세 집인데 예약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성비 시대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는 이제 뭐 허리끈 졸라매기하고 좀 비슷한 뭐 그런 뉘앙스 같은데 이런 현상과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플렉스가 특히 이제 SNS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죠. 더욱더 이렇게 확산되고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요. 네네. 남들한테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또 본인도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요. 그렇죠. 나의 만족. 네.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오롯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현실을 많이 파악을 하고 그 플렉스라는 게
뭐 어쩌다 한번 네. 만족감이나 기분 풀이로 바람직하긴 하지만 네네. 이게 이제 여기에 그냥 이렇게 몰입하는 거 자체가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 자성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. 아,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고금리, 고물가, 그렇죠. 또 경기도 부진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살아남는 자. 거죠. 그렇죠. 아, 왠지 그래- 비장함이 느껴지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도 과시지만 네.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고 있는가 절약을 해가지고 내 자신의 가계에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빚지지 않고 내가 관리를 잘한다라는 것도 역시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과시 아닐까요? 그 갓생이라고 요즘 그렇죠.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용어도 있죠. 아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네. 내가 얼마나 내 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. 이게 이제 하나의 또한 과시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그 성숙한 그런 가계 관리 그러네요.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굉장히 좀 있겠습니다. 긍정적이고 저는 성숙한 태도다. 네. 사실 좀 약간 꼰대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좀 걱정을 좀 하긴 했거든요. 아니 이렇게 15만 원짜리 저도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를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참 대한민국이 건전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네. 성숙한 자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만 살면 너무 우울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우울하죠. 이제 MZ 세대는 조금 더 현명해갖고 네. 뭐 한 2달에 한 번,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네. 기본풀이로 기본풀이는 또 하고 네, 오마카세 한번 가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래요.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자기에 대한 보상을 또 상을 또 한 번씩 줘야만 그렇죠. 또 힘을 내서 또 절약을 하니까.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냥 허리띠만 졸라 매면서 아, 그 차이가 있군요.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네네.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돈을 있어도 쓰지를 못합니다. 그쵸. 이게 그렇죠. 습관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좀 현명하다는 네, 생각이 네. 드는데 네.